안녕하세요. 폰캐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스타벅스. 근데 요즘 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건물주들이랑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충성 고객들이랑 동시에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스타벅스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핵심 파트너, 또 고객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좀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신뢰 문제일 수 있다. 네.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요.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건물주들과의 갈등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뭐 임대료 올려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좀 복잡한데요. 핵심은 스타벅스가 주로 쓰는 그 매출 연동형 임대료 계약 방식,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 연동형이요. 네. 보통 매출의 한 10%에서 16%그 정도를 임대료로 내는데 여기서 그 매출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양측 입장이 확 달리는 거예요. 아, 스타벅스가 할인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30% 할인 쿠폰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럼 원래 가격으로 계산하냐, 아니면 할인해주고 실제 받은 돈으로 계산하냐, 이런 거군요. 정확해요. 건물주들은 당연히 할인 전 정가 이걸 기준으로 임대료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스타벅스 입장은 아시다시피 할인을 많이 하니까 실제 고객한테 받은 할인 후 금액 이걸 기준으로 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음료인데 7,000원에 팔았으면, 그렇죠. 건물주는 10,000원에 10%든 16%든 달라. 스타벅스는 7,000원에 10%든 16%든 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아, 이게 계산 방식 차이가 크네요. 네. 이 차이가 결국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법정 다툼까지 간 상황입니다. 양쪽 다 뭐 나름의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결국 소송까지 갔군요. 상황이 좀 심각한가 보죠? 네, 현재 건물주 한 37명, 이분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요. 청구 금액만 해도 벌써 5억 원이 넘었어요. 와, 5억 원이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실제 매출 자료 같은 걸 더 확보해서 청구율을 더 늘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유, 건물주 문제도 골치 아픈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충성도 높던 고객들마저 좀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큰 문제인데 바로 리워드,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별정립. 이 별 적립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특히 그 젊은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거세요. 아, 리워드 개편이요? 네, 14년 만에 바꾼 거라는데 겉으로는 뭐 혜택을 다양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는 고객들이 느끼기에 별 받기가 훨씬 좀 까다로워졌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14년 만에 바꾼 거면 고객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그 별 적립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1,000원 쓰면 별 하나 줬잖아요. 네, 맞아요. 1,000원당 하나? 근데 이제는 3,000원당 하나요. 기준 금액이 3배나 뛴 거죠. 3배요? 와. 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쿠폰이나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쓰고 추가 금액을 낼 때 있잖아요. 네네. 그 추가 금액이 3,000원이 안 되면 별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프티콘 쓰고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더 내도 별은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흔해진 거죠. 이야, 이건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 축소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충성 고객 홀대한다 뭐 이런 말 나올 만하네요. 네, 그런 비판이 실제로 많고요. 약간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심지어 그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 쓰면 두던 에코별 있잖아요. 아, 네. 에코별. 그 혜택마저 줄어들면서 이게 뭐 환경 캠페인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이런 불만들이 실제로 뭐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건물주 문제도 그렇고 고객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이걸 좀 노린 조치들 같은데 오히려 양쪽 모두한테서 신뢰를 잃는 그런 역효과가 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의 핵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수익성을 좀 높여보려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 즉 건물주죠. 그리고 충성 고객, 이 둘의 신뢰를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한테 가장 시급한 건 건물주한테는 이 매출 계산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하고 서로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소비자들한테는 혜택 변경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가치 있는 대안 이런 걸 제시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워낙 큰 브랜드의 사례라서 그런지 이게 다른 기업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좀 눈이 멀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핵심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이렇게 훼손하면 결국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사례죠.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뭐랄까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가진 기업이라면 더더욱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이 신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군요. 스타벅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은 스타벅스의 이런 변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나 별 몇 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경험, 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폰캐스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